안녕하세요. 미팅노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논현동의 건물을 신축을 설계하고 계시는 미슈 건축의 박정훈 실장님을 모시고 건축물을 어떤 마음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슈건축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훈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 설계하고 계획서가 끝나서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 절차상 흐름은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용적률 200% 받는데 현재는 이 외형으로 뭐 결정을 하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물 외관을 짜신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이제 가장 흔히 접하는 법적 규제가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는 건데, 그쵸. 어떻게 보면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의 가장 큰 틀에서 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브리핑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질적인 복합 요소로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일조권이고, 두 번째가 주변에서 이제 그 가로변이든 환경의 텍스트가 부여하는 어떤 형태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 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한 텍스트가 바로 길 건너 6m 도로 맞은편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 한 5m 정도 도로에서 높이가 띄워져서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집안을 지탱하기 위해서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이 저희 필지 기준으로 6m 정도, 2층 정도 되는 높이에 담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건물을 사이에 끼고 있는 도로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거를 이용을 해요. 저층부에서는 도로 맞은편에는 이제 보여지는 뷰도 없고 상대랑 이제 간섭되는 것도 없고, 저희 필지에서 볼 때 1층과 2층에서 보이는 뷰는 그 담장이 갖고 있는 고유 텍스트인 적벽돌로 되는데, 그 적벽돌을 저희가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거지역에서 근생을 건물을 짓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이제 민원 소지라든가 이런 인접 필지에 있는 주택이나 다세대에서 시선의 간섭으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많아요. 건물 지어지면 맞아요. 우리 다 내다 볼 거 아니냐. 유리창 만들지 말고 다 외벽으로 막아라. 네, 우리 맞아요. 보지 마라. 기분 네, 나쁘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사생활 침해니까. 더군다나 반대편 필지는 거실이더라고요.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이 이제 맞은편에 이제 건물에 있을 때 그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 그러면 1, 2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는 시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가로변에 접해 있는 저층부를 열어서 살려주고, 그 위에는 닫아주고 하나의 텍스트로 상반된 텍스트로 적용을 해보자 해서 상부층에는 이제 면으로서 막아주는 나가는 거죠. 거대한 벽체가 형성이 되었죠. 저희 건물의 여기 1층하고 2층은 유리로 해서 오픈시키고 3층, 4층, 5층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다세대의 거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막으면서 다른 요소로 구성을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필지의 또 세 번째 요소는 가장 햇빛을 많이 받고 이제 선호하는 방향을 꼽으라는 남향인데, 도로와 수직으로 뻗어있는 막다른 도로죠. 예. 요 도로 쪽이 이제 남쪽향으로 향해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막아주고 반대 부분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열어준다면 빛에 대한 채광도 충분히 커버를 하면서 이 건물의 시선적인 것도 차단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 조형을 구축했다는 의미의 이 컨셉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각도의 방향인데요. 이쪽이 지금 북쪽이라서 이쪽을 사선제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얘는 지금 10m까지 올라가니까 한 층의 층고가 3m씩 잡은 거고, 4층하고 5층은 층고를 조금 높게 해서 4층 문 열고 나가면 3층 위에 테라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선을 받으면은 건물을 사선으로 짓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계단 형식의 제스처가 취해지기 마련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테라스라고 하죠. 지붕이 없는, 쉽게 표현하면 지붕이 없는 발코니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걸 어떻게 계획하느냐도 저희는 디자인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스를 만들어주지만, 그 테라스에서 누릴 수 있는 조경들을 플랜트 박스로 조성을 해서 한 층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때로는 높은 나무를 심어서 2개 층 이상까지도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2층과 3층 그리고 4층 정도에서는 하나의 조경으로 충분히 공간감과 자연 같이 누릴 수 있는 형식으로 푸는 거죠. 이쪽을 사선제한 때문에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4층의 테라스, 5층의 테라스인데 3층의 테라스와 2층의 테라스도 같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어떤 개방성이라든가 뭐 각 층의 이제 휴게 공간 뭐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공간에만 갇혀져 있고 실내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요. 그 열린 공간과 외부 공간도 하나의 그 내부 공간과 같이 연계를 해서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시각적 확장의 공중 영토라는 것도 그러한 것에서 같이 파생이 되어서 나오게 된 하나의 컨셉이거든요. 단순히 공간을 외부 공간이라고 테라스화해서 열어준 것보다 하나의 가벽을 더 덧대줌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외부 공간이지만 실내에서 느끼기에는 하나의 내 그 시각으로 보여진 하나의 그 영토라고 하죠. 그 공간의 하나의 요소로서 같이 껴서 읽혀질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소장님께서는 공중의 영토, 공중의 담장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흔히들 이제 주택에서만 누리는 담장으로 해서 이 담장하는 내 공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생에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벽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각 층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층별에서도 충분히 나만의 공간, 어떤 시선적인 영토, 그 공간의 그 바운더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계속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입체적 소통의 커먼 보이드? 예. 네,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의미 있는 소통을 커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발생된 공간의 보이드 공간들인데, 계단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그 테라스 공간, 다행히도 이 땅은 1조권 4선을 받아서 이제 면적을 빼더라도 충분히 연면적 대비해서 면적이 남아서 결국에는 테라스든 어떻게든 면적을 좀 더 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내부 공간화로 느껴질 수 있는 장치로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디자인한 요소라고 보았고, 좀 더 엮어주면은 자연을 테라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2층 범위에 식물을 심었을 때 위층에서도 풍성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직적으로 그런 보이드를 같이 엮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층에서 갇혀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될 수 있고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컨셉으로 잡은 거죠. 설계사분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 땅은 설계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 좋은 땅 아닌가? 그렇죠. 면적의 여유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뺄 수 있는 거 다 빼고 나서 연면적 딱 채우면 그걸로 끄신 건물들이 정말 할 게 없구나 표현은 하는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시도가 많게끔 이렇게 면적이 자유로워서 되게 재밌었죠.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내피에 어떤 자재를 쓰냐, 외벽 자재는 어떤 거 쓰냐라는 어떤 제안이신데, 내피로 쓰는 거는 질감이 보이는 것들을 쓰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있냐면요, 건물의 외피는 옷이라고 보고요, 골조는 맨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부에서는 건물 마감재를 입히기 전에 본연의 거친 질감,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건물 본연의 거친 질감들을 반영을 해볼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밤에 이제 조명이나 빛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음영해지면서 다채로운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시도로 반영을 한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외벽 자재를 어떤 걸 쓰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인데, 유리 외에 다른 벽돌 같은 경우는 화강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까 전면에서 보셨다시피 형태가 조금 강해요. 특히 뭐 코너 쪽에서 봤을 때 형태가 되게 강한 형태인데, 자칫 이제 너무 컬러풀하거나 다양한 질감의 재료를 쓰게 된다면 희석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 사무실은 단조로운 색상을 많이 쓰거든요. 화이트 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자재 자체가 심플하다든지, 그러한 이제 조형성을 살리기 위해서 색상이나 그 마감재 자체도 심플한 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화강석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화이트 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였으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지하 1층부터 1, 2, 3층, 4층, 5층까지 단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외부 계단 돌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요 계단은 별도로 이렇게 있네요. 네.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지통 계단을 살짝 돌려서 이제 도로변으로 빼준 거죠. 2층하고 접근성을 좀 약간 좋게 맞아요. 하기 위해서. 네, 이게 도로변 계단을 이렇게 2층으로 지통 계단을 별도로 빼줬을 때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1층만큼은 아니더라도 1층에 상응할 만한 접근성을 지닐 수 있어서 이제 상업성에도 해당하는 판단이 이렇게 돼야지 2층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설계를 시작하셔가지고 한 2달 됐나요? 2달 조금 넘었죠. 구정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달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미팅하고 설계사를 이제 확정하려고 하는 예비 건축주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설계사를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있으세요? 시공 단계까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도했던 바들이 있을 거예요. 설계 사무실에서 도면을 만들고 도면을 작성하고 건물을 계획했을 단계에서부터 이것만큼은 뭔가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디테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마감의 퀄리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날 때까지 그런 것들을 다 챙겨드려요. 감리가 아니더라도 나가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자재도 현장에 샘플을 가지고 와서 다 보고 별로면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샘플을 구한다든지 저도 뭐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해보면서 건축주와 피드백이 최대한 많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을 선택을 하실 때 피드백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설계 사무실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준비 중이신 예비 건축주분들도 이렇게 설계를 하는구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로드와 우리 이슈건축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